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1,1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9월 달에 무역 수지가 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안화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위안화와 원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즈노 은행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상무님도 은행에서 그 환율 트레이딩을 하십니까? 네, 직접 하십니까? 직접은 안 하죠. 직접은 안 하시고요. 오늘은 그 상당히 좀 아무튼 은행이 트레이딩하는 곳이 아무튼 상당히 좀 번잡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 그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그 원화가 1,1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무튼 현재까지 이렇게 그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최근 많이 떨어졌죠.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올 초 작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미중 그 무역 분쟁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바뀐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그 상황에서 달러화가 약세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배경을 보면 우선 처음으로는 달러화 약세를 봐야지 원화. 왜냐하면은 환율이라는 건 항상 두 개의 페어입니다. 그렇죠. 하기 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왜 이렇게 약세가 되는가 이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서는 이제 미국 그 대선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그 9, 10, 11월 달에 그 세계 그 경제 그리고 이제 환율은 미국 대선을 그 놓고서는 그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미국 그 1차 토론 이후에 예. 이제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그 대통령이 코로나 이렇게 확진되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달러화 약세가 추가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또한 그 대체 안전 통화라는 개념이 요새 그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그 작년까지 이제 경제에서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던 유로화 예. 등의 통화들이 이제 약진을 하는 이런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과 달리 유로존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선전을 하면서 나타낸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 이때까지 기축통화로 여겨졌던 달러에 대한 수요보다는 유로화 등 여타 그 통화로 수요가 이렇게 분산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에 더해서 중국 위안화가 또 굉장히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추세도 그 미국 그 달러화의 약세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한국 원화의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화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기 전에 이 부분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대선도 이게 달러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아무튼 확률상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그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세가 된다는 쪽도 있고 강세가 된다는 쪽도 있고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재까지 미국은 지금 그 대선에서 블루 웨이브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예.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이 지금 월가를 많이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 그 위안화, 한국 원화 등 여러 가지 유로화도 그렇고 여러 통화에 이 같은 그 미국 대선에 대한 그 인식이 벌써 예. 많이 반영이 반영이 돼 됐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 그 다른 상황들을 보면은 특히 중국을 많이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미국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 같은 트렌드가 만약에 요새 그 부양책도 있고 대선도 있지만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예. 이 같은 중국 그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한국 원화의 강세는 그 트렌드는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정의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트렌드 자체를 움직이는 데는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특히 부행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 미국 그와 달리 중국의 지금 그 증시는 굉장히 화랑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초 그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음.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도 WGBI 예. 예, 편입이 내년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 원화도 지금 그 채권의 그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달러는 아직까지는 강해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앞에서 제가 원화에 관해서 현상을 지금 질문을 드렸고 이제는 전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한 달 반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150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뚫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지지선이 1,120원이다, 1,100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원화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예, 이제 그렇죠. 그 여타 통화들 대비해서도 많이 이제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 해외 그와의 수출, 수입 그리고 그 통화의 그 전입 전출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현상에서 보면 역시 수출을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그 달러원 환율의 그 전망을 보기 힘든데요. 예. 우선 그 수출을 보면 지난달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이 증가세의 내용을 봐서도 이제 보면은 그 대EU의 수출, 대미국 수출, 대아세안 수출 등등 지역별로도 굉장히 고르게 예. 수출 효과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품목별로서도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렇게 여러 품목으로 같이 골고루게 이렇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의미를 봤을 때 여러 국가들의 코로나 이후에 그런 방역 효과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경기 회복의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예. 이런 효과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향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화의 강세는 이런 그 수출 쪽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내 그적으로 봐도 현재 그 외국인들의 그 투자가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예. 굉장히 리만 사태와는 달리 다른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리만 사태 이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대량 매도했다가 그렇죠. 이후에 예. 돌아온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주식은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지만 채권은 매달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15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예. 효과를 보면은 원화의 그 강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외 예. 요인으로서는 분명히 미국 대선을 봐야 되겠지만 이미 많이 거기에 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자, 그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도 8월입니까?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와서 거의 뭐 1,000억 불 정도가 들어오고 막 이런 그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그 아시아권 쪽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채권 자금이 몰리는 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금리도 영향을 하죠. 예.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1% 중반대입니다. 예. 이것은 그 유럽이나 아니면 여타 그 서방 채권들에 비해서 한 1% 이상 높은 수치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작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물건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야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채권에 대한 그
매력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방역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제 경기 회복에 좋은 신호를 많이 보냈고요. 중국 예. 같은 경우에는 V자형의 반등을 그렇죠.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은 굉장히 채권 투자에 좋은 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예. 이 같은 채권 투자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중국으로 봤을 때는 WGBI 채권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몇 년 전에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현상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앞으로는 다가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WGBI라든가 이런 데 채권 그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채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한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그 타격 이런 것들을 적게 받았다. 그 요인들이 외국인들이 동아시아권의 채권을 사들이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식 채권 투자가 예.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많이 본 예. 그런 그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약간의 선진국형 투자로서 이렇게 옮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위안화를 우리가 안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강세가 됐습니다. 한때 막 7.4위안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6.6위안까지 굉장히 강세가 된 상태이거든요. 위안화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6.7 위안까지 이렇게 최근에 내려왔었죠. 예. 그리고 그 이번 주 들어 6.6 위안대까지 이렇게 더 가파르게 내려온 상태인데요. 최근에 그 중국 국가통계청이 예. 발표한 내용은 더 이걸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표 내용을 보면 GDP, 경제 성장률, 또 민간 소비, 예. 민간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아니 산업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굉장히 많이 상향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전부 다 마이너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굉장히 급등하는. 급등하는. 민간 소비까지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가는. 물론 환율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낮게 페그한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런 모든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 위안화의 강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역대 최저로 보면 미국 달러화의 페그제로 있던 이후에 예. 지금 그 위안화 환율은 6위안. 6위안. 예, 1달러당 6위안. 6.2위안까지 예. 정도 내려갔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한 6.4위안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67위안 정도인데 6.4위안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상무였습니다.